딥러닝 모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텐서플로우를 처음 만들 때 이 시퀀셜 모델로 만들게 됩니다. 이 모델로 만들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만들기도 쉽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함수형 모델과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점점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델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이 함수형 모델이 필요하고요. 요 클래스로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이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캐글에 있는 코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이 많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이 만든 것들을 보면은 이런 형태보다는 함수형과 클래스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만들면 사실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가 봤을 때는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퀀셜 모델입니다. 예, 매우 간단하죠. 보시면은 tf keras sequential로 묶었고요. 댄스 레이어 3개를 쌓았습니다. 유닛은 15, 1이고요. 이후 모델에도 똑같이 파라미터가 동일한 걸 보기 위해서 15, 1 똑같이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렐로로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모델 서머리 해보면은 파라미터가 60, 55, 6 해서 토탈 파라미터가 12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퀀셜 모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묶어주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add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add하는 형태를 같이 한번 보면요. 이렇게 add만 하면 됩니다. 아까와 동일한데 모델로 처음에 시퀀셜 이렇게 불러 넣고요. 그리고 나서 모델에다가 add만 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모델 토탈 파라미터가 121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셜 모델을 만들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다음 함수형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형 모델도 간단한데 조금 더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뭔가 조금 더 복잡해졌네요. 이 어떤 게 있냐? 자, 댄스 레이어 우리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인풋이고요. 여기가 아웃풋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형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인풋, 아웃풋, 또 이 x가 다시 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풋, 아웃풋. 또 이 x가 이쪽에 인풋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코딩이 차례대로 읽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웃풋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함수형 모델입니다. 함수형 모델 왜 이렇게 아까와 달리 좀 더 복잡하게 쓰느냐? 물론 이렇게 단순한 모델을 만들 때는 시퀀셜 모델로 쓰는 게 좀 더 가독성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함수형 모델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그런 모델을 만들 때 또는 예를 들어서 모델을 이 두 개를 갑자기 합친다, 컨캣한다 이랬을 때 시퀀셜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형 모델 또는 여기서 인풋이 갑자기 위에서 점프돼서 내려온다 이랬을 때 함수형 모델은 여기 인풋을 넣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인풋 위의 값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시퀀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모델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리 똑같이 지금 15, 1로 만드니까 파라미터 값은 위에와 동일합니다. 모델 형태만 다른 거지 지금 실제 모델은 동일한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인풋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아까 위에서는 없었는데 인풋 레이어 지금 이렇게 쉐입을 고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시퀀셜 모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고정할 수 있는데 시퀀셜 모델에서도 인풋 레이어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넣더라도 지금 파라미터 값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퀀셜 모델과 그리고 함수형 모델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 자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볼 때요 어텐션 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텐션 쪽에 본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심화해서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델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쪽으로 좀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시퀀셜 모델.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TF 케라스 모델을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내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는 겁니다. 상속을 한다.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때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이트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달리는 기능도 있고요. 멈추는 기능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모델로 볼게요. 모든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달리고 런하고 스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아서 마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커스터마이징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는 뭐 예를 들어서 부스트 기능이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f keras 모델 해가지고 기본적인 모델 tf에 있는 keras 모델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거고 내가 좀 더 추가해서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만들 때 크게 두 가지 뭐 빌드가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 초기화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실행할 부분이 있는데, 초기화는 init으로 선언을 함수를 만듭니다. 자, 이거는 이름을 바꾸시면 안 돼요. init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init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콜해서 실행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init 선언할 때 언더바 두 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콜은 우리가 실행할 부분. 이 두 개는 함수명을 바꾸시면 안 되고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지금 댄스 레이어 3개를 1, 2, 3으로 변수에다 넣었고요. 여기서는 콜에서 쓸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댄스 레이어 1, 2, 3 함수형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my 모델을 이렇게 넣었고요. 똑같이 실행을 하니까 어때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28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클래스 모델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화시키고 우리가 실행할 부분 해서 리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셜 모델, 함수형 모델, 클래스 모델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면은 딥러닝, 텐서플로우 모델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학습하는데 좋은 모델 그리고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